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더위가 누그러졌지만 한낮엔 폭염이 계속되면서 양식장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여수시 화정면 제도와 월호도의 양식어가 6곳에서 우럭 14만 2천여 마리가 폐사해 모두 1억 3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주 내내 고수온 현상이 이어져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찰과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광양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물놀이 시설에서 집단 감염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본강면의 한 숙박시설, 야외 수영장이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곳입니다. 최근 천안 지역 확진자가 친척들과 함께 이곳에 다녀갔고 9일 오후 6시 기준 같은 시간대 야외 수영장을 이용했던 시민 1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중 한 명은 광양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확인돼 종사자와 원아 등이 전수검사를 받았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280여 명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잠복기인 14일 동안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해당 숙박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장 전 발열 체크나 집합금지 수칙을 어기진 않았지만 전파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무증상이 거의 30%예요. 이게 단순히 발열 체크 하나로 해서 모든 코로나 의심 환자가 다 걸러지는 건 아닙니다.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다중이 모이는 장소 출입 자체를 자제를 해주셔야죠. 한편 이번 물놀이 시설 집단 감염으로 수영장이나 워터파크도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염소로 소독한 물에서는 바이러스가 사멸된다는 한 해외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수영장 등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물의 종류보다는 비말과의 접촉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바이러스는 물에 희석되기 때문에 물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양의 숙박시설 야외 수영장 물에서도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탈의실이나 화장실 그런 데서 좀 감염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샤워 시간이 그런 데가 이제 환기도 안 되고 그런 좀 공간도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샤워하다가 그렇게 감염되지 않았나. 보건당국은 마스크를 벗고 물놀이를 할 때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건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샤워장이나 탈의실 등 밀폐된 환경은 가급적 피해야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진도군 보건소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음성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게다가 확진자가 발생한 어선에 대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선원들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진도군 보건소가 지난 일요일 밤 발송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받은 사람은 지난 5일부터 인근 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의료원에서 함께 치료를 받는 확진자 3명도 모두 음성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는 사람하고 가둬져갖고 이렇게 불안하냐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문자 시작되듯이 보내갖고 그냥 가슴만 설레기다 두근거리다. 보건소는 업무 실수였다고 인정했지만 문자를 잘못 보내게 된 경위와 몇 명에게 잘못 보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문자거든요. 최종적으로 이제 다 분류 작업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지금 프로그램이 꼬였나 봐요. 그래갖고 지금 다시 다 전화하고 바르고 지금 오전 내내 그거 하고 있었어요. 황당한 건 또 있습니다. 선원 11명이 선제 검사를 받고 진도 앞바다로 조업을 나간 51톤급 통발 어선에서 지난 6일 선원 2명이 확진됐습니다. 진도군 보건소에 회항 요구를 받고 어선은 밤 9시쯤 항구에 도착했지만 보건소 담당자나 의료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격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승선원들은 확진자와 함께 배 안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에야 보건소는 확진자를 이송했고 추가 검사 결과 다른 선원 7명도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소 측은 어선 입항 당시 선주 측과 연락이 되지 않아 대기를 못했고 이후에는 치료병상 확보 때문에 이송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2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됩니다. 전남도는 이번에 거리두기를 연장하며 사적 모임 인원을 직계가족 포함 8명에서 4명으로 변경했고 상견례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거가족은 인원수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으며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지원금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광양시는 5차 정부 재난지원금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4일 관내 법정 저소득층 6,8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지원금이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광양 탄치마을 산사태 사고는 인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민간 연구소의 조사 결과 일대 집안이 약한데도 석축과 배수 시설을 설계와 다르게 부실하게 조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갑자기 쏟아진 토사에 건물 5동이 부서지고 주민 1명이 숨졌던 광양 탄치마을 산사태 사고. 광양시가 민간연구소에 의뢰한 산사태 원인 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됐는데 현장 일대 집안이 폭우를 견딜 정도로 안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우량과 지질 특성 등을 고려한 경사면의 안전율은 모든 경우에서 기준치인 1.3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면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적으로 철근을 박아가지고 뭔가를 보강을 했었어야 되는데. 게다가 마을 위쪽 공사 현장에서는 집안의 4m가량 판에 허가된 양보다 많은 흙을 채취한 뒤 다른 토양을 매립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빗물이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매립토를 통해 몰리면서 압력이 증가해 석축이 붕괴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또 집안을 지탱하던 석축의 높이와 배수 시설 등이 설계도와 다르게 건축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입장 표명을 지금 한다는 거는 좀 약간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행정안전부도 현재 공사 현장의 인허가와 광양시의 민원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양 탄치마을 산사태의 원인이 인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는 최종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규명과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수시는 세계 섬박람회를 국제행사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행사 개최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이후 국제행사 개최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인정받아 어제 최종 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여수 세계 섬박람회는 2026년 7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돌산 진모지구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30개국 2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각종 범죄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6일 새벽 잇따라 발생한 킥보드 이용 차량 터리 절도 상황을 112에 통보해 용의자를 검거하도록 도왔습니다. 여수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매년 100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가 지역경찰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군수와 공무원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의회 역시 견제 기능을 못하면서 식물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도군이 진도항 배후부지에 건설한 공공하수처리장 관로에서 오폐수가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이게 방류가 잘못돼가지고 얼른 스위치를 끄긴 껐는데. 얼른 껐다는 말이 무색하게 지난달 30일부터 닷새 동안 바다에 버려진 오폐수는 140여 톤. 더구나 이 공공하수처리장은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 주민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몰래 건설돼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100m도 안 된
안 되는 곳에다가 혐오시설인 오폐수 처리장을 저렇게 짓게 해줄 수 있는 마을이 과연 주민이 어디게. 이뿐만이 아닙니다. 괭생이 모자반 피해 정부 복구비 5억여 원은 지난달 모두 회수됐다 뒤늦게 어민들에게 지급됐습니다. 진도군의 늑장 때문입니다. 단순 실수나 막무가내 행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급수선 건조 국고 보조금 27억 원을 여객선 건조에 사용했다 반환 통보를 받은 데다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진도항 배후부지에 석탄재를 매립하려다 지역 갈등을 야기했고 군수가 측근인 투자 유치 자문관과 함께 거액의 접대비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 더구나 지난 3일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는 방역 상황에서 마치 진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제주도로 휴가를 떠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진도군 의회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폭주하듯 발생하는 진도 군수와 행정 문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도군청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많은 비판들을 해요. 모든 공무원들이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 지시만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이없는 행정과 보조금 전용과 수사,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지만 삼선의 이동진 군수는 이 같은 상황에 묵묵부답. 마치 무건수행을 하듯 사과 한마디 없이 초월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